안녕하세요. 예니 아빠입니다. 오늘은 그 어제 업스타트 어닝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제 미주치님이 그 라방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도 좀 들어가서 좀 봤는데, 지금 그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그 앞에 중간 부분은 조금 건너가셔도 되겠고요. 먼저 저도 좀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제 유튜브 보고 사신 분들은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만 그 여러 가지 저 뭐 소파이든 누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희망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좀 도움을 얻고자 하셨던 분들이 그 뭐 저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. 일단 저는 그 어디까지나 뭐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목표도 있지만, 일단 제 아기 이제 예니한테 그 과정을 이제 또 나중에 공부시키고 이제 노력한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로도 지금 그 채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성공이든 실패든 다 담아야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. 일단 지난 어닝에서 보면은 제 예상은 솔직히 지난 영상 피나이즈 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조금 저번 분기보단 떨어지는 것 같아서, 솔직히 그 저번 3분기 정도보다 조금, 그러니까 지금 요 228 밀리언이나 뭐 305 밀리언 그 사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겨우겨우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와서 요 데이터 자체로는 만족을 했는데, 뭐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 가이던스가 너무 좋지 않았죠.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요 EPS가 지금 줄은 게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, 일단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. 일단 그 대출 신청자 수는 엄청 늘었죠. 1820, 아까 1000만, 10만, 100만, 182만 명에서 217만 9천 명. 그리고 그 협력 업체 뱅킹 수도 지금 굉장히 15개나 더 늘어났죠. 그리고 그 자동차 대출 딜러 수도 410에서 525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다 좋았는데, 문제는 이거죠. 일단 다음 분기, 2분기 어닝이 예상치 가이던스가 지금 요번 분기에 지금 310 밀리언을 했는데, 그 이하 295에서 305 밀리언을 할 거라고 일단 그 매출 자체도 그렇게 낮게 낮췄고, 거기다가 중요한 게 넷인컴이 지금 제로 혹은 적자.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되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면 뭐 에비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좋게 내놓고서 어제 근데 뭐 미주치님 방송에 따라서 보면은 뭐 주식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하는데, 요건 어디까지나 저는 또 한쪽으로는 그 업스타트는 항상 그 어닝을 좀 예상치들을 가이던스를 항상 낮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, 요번에도 지금 시장 상황이 엄청 안 좋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는 지금 1.25 빌리언, 그러면은 작년이 0.8 빌리언이었으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넘어서는 거거든요, 올해 성장률은. 근데 다만 2분기가 너무 안 좋게 지금 가이던스를 내놔서 요거를 그래서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요. 일단 또 내용에서 보면은 일단 현금이 좀 줄었죠. 근데 대출 어음 같은 건 늘고, 요것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EPS가 낮아진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. 지금 대출 건수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49만에서 46만으로 엄청 줄었어요. 건수는 줄었는데 매출이 늘은 거는 이제 그 평균 단가가 지금 거의 뭐 10몇 프로 정도는 더 올라갔으니까 그 대출 1인당 받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매출은 좋게 나왔는데, 그래서 EPS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점으로는 또 이제 자동화가 그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많이 좀 늘어났죠. 근데 또 요거 전환율이 뭐냐면, 여기 그 아까 요 인원이 훨씬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 인원 그 대출이 나간 건수는 줄었잖아요. 그래서 이 전환하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. 이게 보면은 그 이자율이 너무 다들 올라가니까 그 2년물 채권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은행들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,
어쨌든 전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은 약간 걱정은 되는데 단기적으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금액이 지금 EPS 안 나온 부분이 요게죠. 일반 및 관리 비용 판매 부분이 엄청 늘었죠. 뭐 R&D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조금밖에 안 늘었으니까 이거야 뭐 인원도 늘리고 뭐 이것저것 좀 늘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요게 이제 광고나 뭐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저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죠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엄청 50%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P가 TTM 기준으로 23, 이거는 이제 성장주의 그 퍼는 아니고 일단 일반 주식의 퍼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 다음 어닝 때 진짜로 그 뭐 EPS가 그렇게 뭐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것마저도 이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들어가니 많이 이거는 저도 단기 계좌로 그 좀 담았던 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. 예, 다음 분기 보고서 더 추가 매수는 못하고 지금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이제 현금이 이제 줄은 거, 요게 대출은 또 늘고 이게 좀 그 현금 흐름상 좀 좋지는 않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그 데이터상 안 좋은 게 주식 보상이 굉장히 늘었죠. 그러니까 이때 작년에는 엄청 잘했으니까 근데 지금 올해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주춤하거나 뭐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한다면 요거를 좀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좀 더 그 크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경영진들도 뭐 생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또 다른 애널들이나 그 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대출을 인계를 못하고 그 자기네가 보유를 하는 거죠. 매도 예정인 대출금을 업스타트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간 거니까. 근데 그거는 꾸준히 작년부터 뭐 계속 있어 왔는데 요걸 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2021년 지난 분기까지 쌓였던 돈이 2억 5천만 불 정도가 이렇게 쌓여 있던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소된 거는 요 정도고, 근데 지금 요번 분기에 지금 산 게 이만큼이니까 4억이 넘게 더 샀잖아요. 그래서 이게 보유 그 대출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애널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추측이 되는데, 그게 자동차 대출을 아직 그 인수를 좀 잘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은행별로 이렇게 아직 뭐 정확하게 안 나눠졌다든지 혹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데가 그 A, B 은행 중에서 이거는 그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. 업스타트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A는 크로스 리버 뱅크일 거고 B가 피너이지 뱅크죠. 근데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지금 두 개 은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80%가 넘었는데 올해는 이제 70%대로.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도 미주치님 그 내용에서 그 참조를 해보자면은 크로스리버뱅크 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?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이게 줄어든 게 요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.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대출을 자기네가 직접 사는 부분이 갑자기 생긴 건지 요거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좀 더 봐야지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 다음 부분이 이제 KBRA에서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그 말씀드렸던 그 업스타트가 되사하는 거라고 이제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다가 그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 다시 또 사죄는 드리고요. 이제는 앞으로는 데이터가 그 보유가 됐을 때 제가 이걸 보여줄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지나가면서 알았던 것들은 하지 않고요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거를 찾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걸렸는데 KBRA에서 이제 아무거나 그 저 시리즈 아무거나 누르면 다 있어요. 어디에든 다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 개를 찾아봤었는데 일단 최근 거 이제 그 2022-2A 누르고 14페이지 밑에를 보면
요게 있거든요. ABS 글로벌 방법론.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방법론 그 페이지로 넘어가요. 그러면 거기에서 또 14페이지 정도를 보면 요 트리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게 또 제가 좀 그때 대략 보고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업스타트가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소비자 대출 ABS 거래에는 실적 트리거가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업스타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뭐 이 부분이든 아니든 어쨌든 트리거에 닿는 부분이라면은 그 KBRA든 업스타트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이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리볼빙 구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예시의 하나는 연간 순손실과 관련된 실적 트리거. 그래서 그 트리거 제가 뭐 지난 몇 번의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트리거 위반을 하면은 이제 조기 할부 상환 이벤트를 발생하게 한다. 요 부분만 저는 뇌리에 박혀가지고 저 조기 상환 그래서 이거를 되산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. 그러니까 트리거가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거 위반을 했을 때 이제 그 리볼빙 기간이 미결제 채권 상환에 사용된 가용 자금으로 종료됩니다.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서 제 예상인데 이거는 그 노츠 쿠폰이라고 그 지금 만약에 20%를 만약에 보증으로 생각을 한다면 15% 정도가 그 초과 수익률로 채권 매입 기관들이 가져가는 이율로 돼 있는 거거든요. 나머지 한 4, 5% 정도는 수수료라든지 거기 노출 쿠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상환을 해주면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좀 그 채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아시는 부분은 한번 요거 제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서 그 한번 그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좀 희망적인 거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트리거에 닿지는 않았잖아요. 단기 연체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이게 최근 그 KBRA에서 여지껏 그 업스타트 채권들 어떻게 이제 계속적으로 매달 평가를 지난 거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다 그 이 등급이 낮은 사람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BB 플러스가 AA 마이너스로 업그레이드,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간 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출 받는 그 차용인들 자체의 등급은 좋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잘 갚고 이런 걸로 봐서 그 등급 자체를 채권의 등급을 올린 거예요. 그것들이 2018년, 19년, 20년 초까지 있었죠.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ST 시리즈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도 2020년까지는 다 그렇게 BBB 마이너스 BBB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업스타트가 좀 더 공격적으로 그 대출을 늘려나가면서 그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최근 이제 2021년에서 22년에 걸쳐서는 올라간 것들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저는 매출에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대출을 좀 무리하지 않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약간 데이터를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최근 지금 이제 기관들 그 매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보면은 여기 나스닥이나 13F 공시나 뭐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. 지금 보면은 이건 나스닥 사이트에서 보는 건데 일단 뭐 내부자는 51%.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이 이런 거죠. 그 새로 이제 이게 근데 그 다음 주 돼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요게 과거에 샀던 거랑 지금 보면은 최근에 샀던 거랑 뭐 그런 게 짬뽕이 돼 있어요. 2022년 3월 31일 날 여기서는 이렇게 좀 더 새로 샀네요. 그쵸? 보면 요렇게 눌러보면 되거든요. 지금 새로 포지션을 그 3월 31일까지 그 과거부터 다 해서 새로 한 사람들이 142 그 기관이 더 늘었고 그걸 다 팔아버린 기관은 100개의 기관.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누르면 새로
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금 다 발표를 안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기관하고 아닌 기관들이 섞여 있거든요. 왜냐면 여기 2021년 12월 31일.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다음 주가 돼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거로만 보면은 새로 늘어난 기관이 142기관, 그러니까 더 증액을 한 데는 367기관, 요거는 줄인 기관 176기관,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532기관, 543기관, 그다음에 다 파른 기관이 100기관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집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다음 주 안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저는 지난번 방송 때도 약간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게 뭐 오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자체는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그 가이던스를 낮출 줄은 몰랐거든요. 그것도 2분기 가이던스가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실패를 했고 이거는 저는 어차피 장기로 보유하는 목적에 있어서 이 단기 이 금액이면 솔직히 이 가이던스면 올해의 성장률 자체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분기는 더더욱 지금 당장 뭐 팔아버려도 솔직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맞고요. 다만 저는 그 업스타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트리거에 닿는 그런 연체율도 심각한 부분이 없으니까 저는 그 좀 더 지켜보면서 어차피 저는 2분기부터 데이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분기 자체의 데이터는 좋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꼭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게 EPS는 낮아졌으니까요. 어쨌든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고 이게 그렇다고 뭐 다 팔아버리고 당장 그건 뭐 말씀 못 드리겠네요. 진짜 어쨌든 저는 한두 분기는 더 보고서 좀 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